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선언해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 타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 78만 7천 건으로 전주에 비해 5만 5천 건 줄어들었으나 고용 회복은 아직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26일 최종 인준을 받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열흘밖에 남지 않은 2020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상반된 선거전으로 마지막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자녀들이 온라인 학습에서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 타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상 타결 선언 후 법안 작성에 시간이 걸리고 공화당 상원의원 13명 이상의 지지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의 통과와 시행은 선거 직후로 미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조 달러 안팎을 시중에 풀려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고 있는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주례 기자회견에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So I'm pleased that we have reached a point where we at least, they still haven't completely signed off on it, but I think we're just about there. 펠로시 하원의장은 스티븐 무르신 재무장관과 매일 갖고 있는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합의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백악관의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도 48시간 내인 23일까지는 타결할 것으로 낙관한 바 있습니다. I am optimistic. We do share one goal, and that is hopefully to get some kind of deal in the next 48 hours or so.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법안 작성 등의 시간이 걸려 법안 통과와 시행은 다소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가 최종 합의를 하게 되면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담은 법안을 작성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주당 상원의원 47명 전원 찬성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3명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는 시기에 따라 입법과 시행 시기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과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2조 달러 안팎의 대형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찬성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13명까지 확보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금명간 타결되더라도 법안을 작성해 하원부터 통과시키고 상원에서 최종 가결하며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할 수 있는 시기는 11월 3일 대선 직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협상 타결이나 표결 자체가 선거 이후로 미뤄지면 선거 결과에 따라 무산되거나 내년 1월 말 이후로 장기간 연기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코로나 구호 패키지로 1억 7천만 미국민들은 1인당 1,200달러씩 직접 입금받게 됩니다. 2,500만 실직자들은 부활되는 연방 실업수당 주당 500달러 안팎을 9월 중순부터 소급 적용해 내년 1월 중하순까지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2차로 종업원 급여를 무상 지원받는 PPP를 신청해 융자받은 후에 15만 달러 이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탕감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 78만 7천 건으로 전주에 비해 5만 5천 건 줄어들었으나 고용 회복은 아직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는 1,500여 건 줄어든 반면 버지니아는 4,400건이나 늘어나 대조를 보였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직 사태가 매주 개선되고는 있으나 고용 회복과 해고가 뒤섞여 아직도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난주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8만 7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주 수정치 84만 2천 건에 비해 5만 5천 건 줄어든 것입니다.
메릴랜드의 실업수당 청구는 전국 추세와 마찬가지로 1,500여 건 줄어든 1,900건을 기록한 데 비해 버지니아에서는 4,400건이나 늘어난 13,500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 전역에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지난 10일 현재 837만 3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 939만 7천 명에서 100만 명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실업수당 수령자들의 동시 감소가 일자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은 아니어서 고용시장의 회복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소매상과 물류회사들이 고용을 늘리고 있으나 레스토랑, 짐, 극장 등 서비스 업종에서는 직원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 항공업계, 월트 디즈니, 워너미디어 등 대기업에서 무더기 감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업수당 수령자들이 100만 명이나 줄어든 이유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급증하면서 더 이상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실직자들을 분석해보면 9월 말 현재 실업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주별 정기 실업수당 수령자들이 1,076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1,117만 명은 주별 실업수당은 받지 못하다가 연방 실업수당을 받게 된 자영업자, 임시계약직 등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실업수당 주당 $600가 7월 말에 끝났고 트럼프 실업수당인 주당 $300도 8월부터 6주 만에 소진됐기 때문에 1,000만 명 이상의 실직자들은 실업수당이 끊긴 셈입니다. 여기에 주별 정기 실업수당을 받다가 최대 기간인 27주, 즉 6개월을 넘겨 13주간의 연방 실업수당을 받았던 실직자들도 280만 명 있었는데 이들도 연장된 실업수당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에 따른 셧다운으로 3월과 4월 2달간 일자리를 잃었던 2,200만 명 가운데 9월까지 절반인 1,100만 명은 일터로 복귀했으나 6개월 이상 실직자들이 240만 명, 영구 해고자들은 380만 명으로 늘어나 미국의 고용은 2023년 말 이후에나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의 첫 관문인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26일 상원 전체 회의에서도 최종 인준받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보이콧으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들만의 지지로 인준되고 있는데요. 연방 대법원의 보역 구도가 6대3으로 바뀌고 사회 이슈들에서도 일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을 6대3 확고한 보수 우위 구도로 바꿔놓을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공화당의 일방통행으로 상원 인준을 받고 있습니다. 첫 관문인 상원 법사위원회는 오늘 에이미 코니 베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공화당 상원의원 12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해 상원 전체 회의에 넘겼습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은 민주당 상원 법사위원 10명이 보이콧으로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해와 공화당 법사위원 12명만의 찬성으로 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 법사위원 10명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위원회 인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로써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비록 공화당의 일방통행이지만 오는 26일 상원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인준받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6일 실시되는 토론 종결이나 최종 인준 표결에서는 단순 과반수인 51명의 지지만 있으면 되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선거 전 표결에 반대한 2명의 여성 상원의원들을 제외하더라도 51명의 찬성으로 베럿 지명자를 최종 인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48세인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세 번째 연방 대법관으로 상원 인준을 받아 단 9명뿐이고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베럿 연방 대법관의 탄생으로 연방 대법원 보역 구도가 현재 5대4에서 6대3으로 완전 기울어지며 ACA로 불리는 오바마 케어의 폐지,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인 다카 정책 폐기 등 진보 정책들이 줄줄이 없어지는 등 일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연방 대법원에서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2020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4년 전의 충격의 반전으로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지, 바이든 후보는 말실수와 아들 문제 등에서 자책골 없이 우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막판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부패 스캔들과 아버지의 개입을 집중 파고들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정신건강 상태까지 의심받는 잦은 말실수 등 자책골을 피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승선에 도달하고 있는 2020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상반된 선거전으로 파이널 푸시 마지막 승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6대 경합지들에서 여론조사에서는 4포인트 이상 뒤졌지만 석권에 당선된 것과 같은 충격의 반전, 일대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이번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주인을 가릴 6대 초경합지들 가운데 최대표밭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이미 동률로 따라잡고 현장 열기도 뜨겁기 때문에 승리를 자신하고 있으며 펜실베니아, 애리조나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더 나은 답변을 내놓는 동시에 바이든의 코로나 대응책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검사와 추적 확대,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헌터 바이든이 코케인 복용으로 미 해군 예비역에서 퇴출됐음에도 중국으로부터 15억 달러나 투자를 유치했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에서 이사를 일하며 매월 5만 달러 내지 8만 달러나 받으면서 부통령 아버지 영향력을 이용해 부패 수사를 막아줬다는 스캔들을 집중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남은 기간 차남 헌터의 스캔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바이든 부자의 부패 이미지를 일축하고 우세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특히 상대 진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물론 침해설까지 나돌게 만드는 잦은 말실수를 최대한 줄여 자유세계를 이끌 미국의 지도자감이 못 된다는 인식을 불식해야 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경합지 펜실베니아의 승부를 가를 세일 석유와 가스의 수압 파쇄법 프래킹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이제는 부인하고 있는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또 40만 달러 이하에 대한 세금 인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감세법 폐지 시 서민들의 세금이 올라가는 상충된 주장과 연방 대법원의 6대3 포스 우위의 구두를 무너뜨릴 대법관 확대 문제 등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열흘 전 판세를 분석하고 있는 미국 내 선거 분석가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과 같은 충격의 반전, 역전극을 펼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4,500만 명이나 이미 투표를 마친 상황에서 숨은 트럼프 표가 판세를 바꿀 만큼 많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자책골만 조심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경합지 지지율 격차는 적은 접전 상황이어서 충격의 역전패를 배제할 수 없는 불안과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지역 대부분의 학교들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과제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팬데믹과 관련된 불안과 우울증 때문인지 아니면 주의력 결핍 장애가 원인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자녀들이 온라인 학습에서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애샤 패턴 스미스 카이저 퍼머넌트 소아정신과 의사는 부모 스스로가 팬데믹 이전에 자녀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져 산만하다면 온라인 학습이라는 환경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는 자녀의 주의력 결핍을 하나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집중력 문제가 팬데믹 이전에 없었던 새롭게 나타난 증상이라면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하루를 지내고 있는지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턴 스미스 박사는 컴퓨터로 원격 학습을 하는 중에도 그 공간에서 나와 한 번에 단 몇 분만이라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아이는 활력을 되찾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수업 중간 휴식 시간에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워놓으라고 권장했습니다. 간단한 놀이나 심지어는 집안일을 돕게 하는 일 등 해야 할 일을 정해놓으면 휴식 시간에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능한 학습에 방해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자녀에게 따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지역 학교들의 1분기 말 시점인 이 시기가 자녀들이 어떻게 학습해왔는지 점검해보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과제들, 완성하지 못한 과제들이 쌓여 있거나 예상보다 낮은 성적을 받는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부모는 먼저 자녀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녀와 이야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담임교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일 교사나 학교 상담사와 연락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자녀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자녀의 소아과 의사 또는 가정의와 상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때라고 스미스 패턴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패턴 박사는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주의력 결핍장애에서 비롯된다고는 할 수 없다며 불안이나 우울증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특별한 증상만으로 주의력 결핍장애라고 추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잦은 짜증, 집중력 감퇴, 공격적이거나 심한 감정적인 태도, 심한 과식이나 소식, 가족,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증상이 우울증의 사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불안증은 복통, 두통, 불면증, 가슴 통증, 패닉 상태에 빠지고 숨을 못 쉬는 것 등이 불안증과 연관이 있다며 어린이들에게도 불안과 우울증은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 스스로가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경고 사인에 깨어 있어야 하고 만일 이런 사인이 발견되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산에 자갈치 시장이 있다면 버지니아 애넌데일에는 가보자 식당이 있습니다. 가보자 식당은 버지니아에서 가장 전통 있는 한국식 일식당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메뉴로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마 죽을 때까지 찾아올 겁니다. 여기는 항상 좋아요. 네, 그럼 가보자 식당의 매니저님 만나서 가보자 식당의 인기 비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보자 식당은 애난다일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식 일식당 중 한 곳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비결이 있을까요? 음식으로 승부를 보는 거라 저희는 사시미만큼은 권장해 드릴 수 있고 믿고 맛있게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 드리는 것이 그게 좋은 비결인 것 같고 여태까지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우리는 30년이 넘었지만 사시미는 진짜 언제든지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같이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위생에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요즘 같은 이 불황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종업원 일동 모두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또 오늘도 1시간 정도 브레이크 타임 내가지고
방역을 했어요. 철저하게 1시간 이상 뭐 밤도 터뜨리고 무슨 이상한 총 같은 걸로도 연기 같은 걸로도 밤 이상하게 해서 1시간 정도 아주 엄청 진짜 겁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쾌적하고 안심하시고 드실 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네, 지금 제 앞에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정갈한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는데요. 매니저님 메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저희 집에서 이제 추천해드리는 수산시장이라는 사심인데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어, 뭐 미루가이, 또 살아있는 광어, 전복 다 살아 있습니다. 이건 캘리포니아산 우니, 또 멍게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스시도 있고, 이건 사이드로 시키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으로 사시미를 안 드시는 분은 탕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알고니탕, 대구탕, 뭐 고니탕. 그러니까 손님들이 점심 때 오셔서는 10불, 12불 안에서 런치 스페셜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또 오셔서 투고는 왜 그렇게 안 해주시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스페셜로 진짜 값어치를 찾아주시는 손님들한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는 의미로 스페셜로 드리고 있으니까 점심 꼭 사시미 안 드셔도 박스나 탕이나 드시러 오시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오자는 아무래도 생물을 취급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해산물을 공수해 오시는 비법 좀 말씀해 주시죠. 딜리버리 하는 친구가 메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뉴욕 가가고 생선 차가 있어요. 산소부터 청결부터 아주 위생상 철저하게 딜리버리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라이센스 있는 사람만이 이거를 가져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국서 오는 거는 확실하고 비행기 타서 오시는 것도 확실하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시게 신선도 있게.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물 취급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오시면 돼요. 네, 너무 다 맛있어 보여서 어디에 젓가락이 먼저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요? 그래도 폴떡폴떡 숨쉬면 네. 화로부터 먼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럼 드셔보세요. 광어를 쫀득거리고, 네, 광어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주 때깔도 좋은데요. 윤이 나죠. 네. 식감이 완전 틀릴 거예요. 이게 식감이 좋을 뿐 네네. 아니라 이렇게 단맛이 확 네. 퍼지는 게 일단 생물이니까. 신선하다는 게 진짜 네네.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가 추천드리는 블루핀 투나. 네. 그거는 그럼 김에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순화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입에서 그건 또 살살 녹아요. 그 입에서 식감은. 녹는다는 게 이런 예, 맛인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전복도 한번 드시고. 네, 이번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복 한번 먹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너무 꼬들꼬들 맛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저쪽에 있는 스시를 조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중에서 제가 뭘 먹어볼까요? 그거는 이제 마다라고 네. 도움 종류예요. 그것도 식감이 아주 오돌오돌하니 맛이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시 준비되어 있고 롤 준비되어 있고 맛이 식감이 아주 또 그건 또 다른 맛일 회도 거예요. 아주 맛있는데 네네. 스시도 못지않게 맛있는데요. 네네. 강추예요 스시. 근데 이렇게 스시나 회 말고도 주변에 먹을 게 많아서 예, 예. 아이들이 와도 굉장히 좋아할 것 네네. 같아요. 아이들도 또 매운 것도 못 먹고 또 이런 꼬막냉이들은 뭐 돈가스도 준비되어 있고 뭐 점심 같은 경우에는 런치박스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 좋아들 하시고 우동도 있고. 일단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물론 사시미지만 사시미를 못 드시는 분은 뭐 찜도 있고 탕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오셔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가보자 식당 단골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곳을 꾸준하게 찾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항상 꾸준하게 맛있고요. 싱싱합니다. 한국의 어느 횟집보다도 맛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북버지니아에서는. 여기는 항상 좋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옵니다.